전주 시내 주차장에서 여성이 납치돼 돈을 빼앗기고 풀려났습니다. 7년 전 대전에서 있었던 납치 사건과 동일범으로 추정됩니다. 한중 FTA가 비준되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보다 피해가 적을 것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지만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종자 산업의 번성 속에 재래종과 토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농업의 미래와 식량 안보를 위해 필요한 종자의 중요성을 기획보도로 진단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미신 뉴스투데이입니다. 전주 시내 야외 주차장에서 여성 납치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용의자는 과거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남성으로 추정돼 추가 범죄가 우려됩니다. 이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 늦은 시간, 은행 안 현금 자동 지급기 코너에 남녀가 들어와 돈을 찾습니다. 잠시 뒤 은행을 빠져나가자마자 여성은 남성을 피해 재빨리 달아납니다. 은행을 나온 피해자는 큰 길 방향으로 힘껏 달려 겨우 납치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2시간 반 전에 차에 타자마자 납치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용의자는 은행에 함께 갔던 남성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남성이 전주 종합경기장 야외 주차장에서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자신의 차를 몰고 전주 시내를 돌아다니다 현금 100만 원을 인출했다는 겁니다. 여성의 차에서 남성의 DNA를 검출한 경찰은 지난 2008년 대전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의 범인 것과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때도 유전자가 있었겠죠. 유전자는 나왔었는데 이번 거 유전자하고 동일하게 나왔어요. 경찰은 은행 CCTV 등을 분석하며 검거에 수사력을 모으면서 키 165cm 정도인 이 남성의 공개 수배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분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신당에 대해 관망세였던 도내 의원들도 두 갈래로 뚜렷하게 나눠지고 있어서 새정연의 분당이 가시화됐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이찬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에서는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박주선 의원이 주도하는 통합신당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유성엽 새정연 전북도당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외부까지를 포함한 대통합, 이게 절실한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통합신당으로 출범을 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로 뭉쳐져야 한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경쟁 세력의 출범식에서 축사까지 한 도당 위원장의 모습은 파격을 넘어 큰 파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탈북 돌고 들어가면 나는 사는 길, 나만 사는 길, 나는 무조건 사는 길, 예를 들어서요. 이 같은 모습은 도당 위원장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가 자신을 비판한 의원들을 공천권 요구자로 지칭하자 문 대표의 사과를 요구한 18명의 호남 지역 의원, 이 가운데 6명이 도내 의원입니다. 유성엽, 강동원, 박민수, 최규성 의원, 그리고 새정연 내 입지가 비교적 탄탄한 이춘석, 김관영 의원까지 동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문안박 연대 문제를 계기로 전북도 내 의원 11명은 주류와 비주류로 뚜렷하게 나뉘었으며 향후 분당 시나리오까지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 당내 갈등은 수습보다는 분리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총선을 앞둔 전북 정치권에 불어닥칠 변화의 폭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한중 FTA 비준안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자연히 농업 분야의 피해가 얼마나 될 것인지가 득실을 따지는 관건이 될 텐데요. 피해가 막대할 것이란 농민들 주장과 한미 FTA와는 달리 거의 피해가 없다는 당국의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수고합니다. 한중 FTA 비준안이 통과되자 농민단체는 시위 도중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를 거론하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혀 사과나 이런 입장 표명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농민들은 지금도 중국 농산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데 중국과 FTA까지 체결되면 우리 농업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농정당국은 한중 FTA에 따른 농업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쌀과 쇠고기, 사과, 배, 고추, 마늘 등 주요 농산물이 개방 품목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한중 FTA로 인한 도내 농업 분야 피해는 연 10억 원 수준에 그칠 것이란 게 당국의 전망입니다.
밭작물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서 앞으로 중국 농산물 수입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10년간 총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을 지원하고 피해 보전 직불제 인상과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 900억 정도 되는 규모들이 상당 부분이 기존에 했던 제도들을 약간 이렇게 좀 그쪽에 포함시켜놓은. 한미 FTA 발효 이후 정부가 FTA 대책으로 지난 2012년부터 15조 원 이상을 투입했다지만 실제로 늘어난 예산은 4조 원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한편 비농업 분야에서는 이번 한중 FTA로 인해 관세가 철폐되는 화물차와 자동차 부품, 정밀화학, 기계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종자가 꼭 필요하지만 갈수록 다양한 종자는 사라지고 기업들이 만든 획일화된 종자만 남고 있습니다. 전주 MBC는 5차례에 걸쳐 재래종자의 쇠락과 바람직한 종자산업의 길을 진단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종자회사에 의존해야 하는 농촌의 현실을 살펴봅니다. 고차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파 모종에 물 주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양파를 많이 심는 이 지역 농가들은 똑같이 일본산 종자를 선택했습니다. 엄청 많이 부담이 되죠. 이게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7만 원대, 8만 원대 했었는데 요즘 좀 괜찮게 나오는 거는 10만 원, 12, 13만 원, 비싼 건 15만 원까지도 하니까. 3,000평 규모의 이 온실에는 금보다 비싸다는 수입 종자로 키운 토마토가 자라고 있는데 주인은 품종을 맘대로 바꿀 처지가 못 됩니다. 성인은 한 푼이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니까 저장성이 있으면서도 좀 맛있고 모양 좋은 것을 찾고 자기들이 원하는 게 농사꾼은 거의 또 맞춰야 돼. 벼와 감자, 고구마, 고추, 배추, 수박은 종자 자급률이 100%지만 양파와 양배추는 10%대, 파프리카 종자는 전량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농부 입장에서는 국산이든 수입산이든 농사를 시작할 때마다 종자를 사야 하는 점은 똑같습니다. 세계 종자 시장이 10년간 2배 성장하자 한국도 2012년부터 10년간 4,900억 원을 투자하는 골든시드 프로젝트 GSP를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해가지고 현재 한 105품종을 개발을 했고 800만 불의 수출액, 그다음에 56억 원의 그 국내 수입 대체 효과를 봤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해외에 지급한 종자 로얄티는 136억 원, 2012년 175억 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계속해서 줄고 있고 골든시드 프로젝트로 로얄티를 90억 원까지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자기업 육성과 수출에 초점이 맞춰진 GSP가 끝나는 2021년 우리의 종자 수출 목표액은 2억 불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주시가 도시형 먹거리 시스템인 전주푸드의 공급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전주시는 어제 완주와 임실, 장수와 무주 등 7개 시군과 제휴푸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지역에서 농산물을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완주는 유정란, 진안은 홍삼과 잡곡류, 고창은 복분자 등이 전주푸드에 공급될 예정이며 전주시는 해당 시군과 위원회를 구성해 제휴 품목과 가격, 품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소비 심리가 넉 달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도내 4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105로 지난 8월 이후 넉 달 동안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기준치인 100을 조금 웃도는 것으로 메르스 등의 여파로 경기가 얼어붙었던 연초보다는 조금 나아진 상태입니다. 도내 중학교 3학년 가운데 기초 학력이 뒤처지는 학생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2013년 이후 3년 연속 전국 최고라는데요. 고등학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올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도내 중학교에서 기초 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은
평균 5.5%, 100명 가운데 6명가량이 기초학력에 뒤처지는 셈인데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과목별로는 수학에서 6.9%가 미달이었고 영어는 5.5%, 국어는 4.1%로 나타났습니다. 수학과 영어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국어도 광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도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올해만 전국 최고가 아닙니다. 지난 2013년부터 3년 내리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고등학생의 평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4.3%로 나타나 서울과 경기, 강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겠다며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학습 클리닉 센터나 두드림 학교 외에 참학력 지원센터까지 마련하고 있지만 성적표는 초라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책무성 혹은 책임성 이런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도록 노력하겠고요. 몇 년째 도내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성과는 아쉽기만 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라북도의회가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 가운데 400억 원가량을 삭감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개수 조정을 통해 조례안이 미비한 전산통합센터 신축 예산 98억 원을 비롯해 사립학교 시설사업비와 공무원 국외 연수비 등 모두 400억 원 안팎의 교육사업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교육위는 지방교육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안에는 그런 위기의식이 없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새만금 방조제 경계 조정과 관련해 지적 등록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는 새만금 1, 2호 방조제에 관한 지자체를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 의결에 대해 해당 지역의 지적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신청은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군산시가 지적 등록 금지 가처분을 통해 소송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12월이) 되면서 이제 겨울이 본격 시작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남원에서는 요천에 대형 수중 트리를 세웠고 호남 최대 규모인 익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겨울에 맞게 새 단장을 했습니다. 그 밖에 시군 지역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 요천에 송구 영신을 기원하는 대형 수중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이 수중 트리는 높이 8m, 지름 5m로 흰색 조명과 아름다운 눈꽃 모양의 장식으로 연출했으며 위쪽에는 주황색의 원형 전등으로 마무리했는데 내년 1월 중순까지 매일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점등됩니다. 호남 최대 규모인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관도 겨울 분위기에 맞춰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놀이 과정에 맞게 구성된 놀이체험관은 최근 4개월 동안 2만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겨울 분위기에 맞춰 크리스마스 장식과 조명 등으로 새 단장에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적인 체험관 리뉴얼을 통해 이용자들이 계속 오고 싶은 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겨울맞이 새 단장과 함께 12월 18일, 19일 가족놀이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완주 공설 자연장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5억 8천여만 원을 들여 완주 공설 공원 묘지 내 6천여 제곱미터에 조성된 자연장은 2천여 기 규모인데 사용료는 1기당 50만 원으로 40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읍시가 소규모 주민수건사업 합동설계단을 구성해 3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말까지 2달 동안 구성될 합동설계단은 30억 원 규모의 정읍적 소규모 주민수건사업을 자체 설계해 예산 절감과 함께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전북 애향운동본부는 제38회 애향대상 수상자로 대상의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문상의 정환철 완주 용진농협조합장, 기업특별상의 주식회사 건보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다음 달 10일 전주 르빈호텔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가 겨울철 종합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설해와 한파, 화재 등 11개 분야에 대해 각각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종합안전상황실을 내년 3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무주 스키장과 도내 백화점 등 96개 다중이용시설, 대형 공사장 103곳에 다음 달 초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인도 타타그룹에 새만금 추가 투자를 요청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형규 정무부지사 일행이 인도 푸네에 위치한 타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새만금의 미래 투자 가치를 설명하고 군산 공장 외에 추가 투자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타타그룹은 고용 인원 58만 명에 연매출이 1,000억 달러인 인도 3대 그룹으로 자동차뿐 아니라 항공, 철강, IT 등 세계 곳곳에 100개 이상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의 역사 보조교재 개발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당초 어제까지 역사 보조교재 개발을 추진할 특별추진단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지필진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추진단을 선정하지 못했고 구성 인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교재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다른 시도교육청도 당초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도의회 비례대표인 이현숙 의원이 법원 판결에 따라 의정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의장단은 지방의원이나 의회가 공권력의 과오와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휘둘리는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의원의 의정활동 재개를 환영했습니다. 이 의원은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무소속으로 의회 활동에 나설 계획이며 전라북도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의원직은 남은 임기 동안 유지됩니다. 새만금 박물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지구내 5만 5천 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430억 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새만금 박물관을 짓는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박물관은 체험 전시시설 등이 들어서 새만금의 역사와 문화, 미래 비전을 홍보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제20회 전주 인권영화제가 내일부터 사흘간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개최됩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의 송년음악회가 모레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따뜻한 인간애를 전하는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 사이가 모레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무료로 공연됩니다. 제16회 익산 한국공예대전 전국 공모전 입산 작품이 오늘부터 6일까지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됩니다. 다양한 이야기로 구성된 옴니버스극 선물이 내일까지 한옥마을 아트홀 무대에 오릅니다. 전북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오늘 도청에서 사랑의 열매 온도탑 출범식을 갖고 종합경기장 사거리에 설치됩니다. 군산시는 오늘 군산 기계공고 체육관에서 지역 인재와 입주기업 만남의 날 행사를 갖습니다. 한국학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는 세계 한국학 전주 비엔날레가 모레부터 나흘간 전주 한옥마을 등지에서 열립니다. 농촌진흥청은 오늘까지 축산자원의 6차 산업화 성과를 알리는 특별전을 엽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내일 시청각실에서 인문학당 강연을 진행합니다. 오늘 전라북도 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밤늦게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완주 13도, 전주 12도, 장수 11도 등 11도에서 13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